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Q 엑셀 2016 본 과정에 입과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ITQ 엑셀 2016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고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일까? 라고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 과정은요, 말 그대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한 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커리큘럼과 내용으로 준비한 과정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원 강사로 근무를 하면서 초등학생부터 60대, 70대 어르신까지 자격증을 합격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그 어느 분이라도 한 번에 자격증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이죠. 자, 어떤 수업이든지 간에 1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사님의 수업과 내가 맞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의 수업을 들으시고 이 선생님의 강의가 나의 수업 스타일과 맞다 라고 이해가 되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의 수업이 여러분들과 가장 맞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알맞은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2020년 하반기에 시험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파악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본 과정은 ITQ 엑셀 2016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실무, 회사에 나가서 써먹을 수 있도록 배워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엑셀 2016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이팅하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개정된 내용들부터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선생님, 저는 개정된 내용 별로 궁금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어떠한 시험을 볼 때는 전체적인 숲을 보셔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 자격증을 합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유형이 점점 변화가 되고 있고 시험의 유의사항이 무엇이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시험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랭크 함수에 대해서 조금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쓸 때는요, 조금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가 엑셀 2016을 실행을 하고 화면 캡처를 뜬 모습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함수를 입력할 때 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좀 예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그 연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 하나를 넣어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띄워보시고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빈 셀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고요.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수식 입력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하얀색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수식, 함수는 반드시 등호, 는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고 등호를 먼저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인 rank, rank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3개의 함수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기존에는 내가 따로 시험 문제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랭크라고 하는 함수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랭크 avg 함수와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가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랭크 함수들 중에서 이 2개가 새롭게 파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이렇게 수험생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라는 거죠. 이번 함수는 rank avg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라. 자, 또는 이번 함수는 rank eq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한 함수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림으로 복사라고 하는 기능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딱 루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제란을 만드시게 될 거예요. 결제란. 자, 결제란이 뭐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슉 해가지고 여기에 뭐 팀장, 여기에 부장 해가지고 여기에 팀장님 도장 꽝 찍고 혹은 사인 꽝 찍고 여기다 부장님 도장 꽝 찍고 이렇게 결제란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 이러한 결제란을 작성하는 부분을 우리가 ITQ 엑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확인란이라고 보여지죠. 물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그때그때 바뀌어져서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사원이 이렇게 사인을 하고 팀장이 사인을 하고 본부장이 사인을 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제란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제란 부분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결제란 부분 한번 여러분들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해보면 얘가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기 이름 상자에 보면 그림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얘는 그림 형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상단에 보면 홈에 클릭해 볼까요? 홈에 클릭해 보면 여기 보시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복사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빈 곳을 클릭을 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별표 만땅 쳐주시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서 여기다 동일한 내용으로 붙여 넣을 건데, 똑같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선택하여 내가 특정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붙여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세 번째 그림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얘를 클릭을 하면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자, 세 번째 있는 그림으로 붙여넣기 선택을 하게 되면 얘처럼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그림으로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림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제란을 작성을 할 때, 예전에는 시험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나는데 이제부터는 홈에서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아까 보셨던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죠. 얘를 사용을 해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선택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표식 옵션을 지정하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는데요. 자, 보면 이렇게 그래프에 뭔가 표식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꺾은 선형으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져 있죠. 그죠? 꺾은 선형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 수치값에 표식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전에는 이 표식 옵션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출제 기준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 형태를 보고, 그러니까 출력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클레임이 있었던 거죠. 아니, 이게 완성된 그림이, 이게 그림이 조그만한데 어떻게 아냐.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사용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지워서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네모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직사각형을 선택을 해라. 그리고 이 표식에 대해서 크기는 얼마로 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4작업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4작업. 제가 4작업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계열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냥 들으셔도 돼요. 자, 지금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되는구나,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말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채우기 및 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여기 두 번째 보면 표식이 있어요. 표식. 이 표식에 대해서 표식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걸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 제공을 클릭을 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형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식이 이렇게 그 사이즈가 조정이 되었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모양을 바꿔보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 대한 표식 옵션을 정확하게 어떻게 지정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이렇게 고급 필터 그리고 표 서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언급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제가 제 2작업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2작업.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식이 없는데요. 자, 표 서식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요. 데이터 범위를 잡고요. 여기 보면 자, 삽입에 들어가면 표가 있습니다. 표.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게 생기죠. 표도구 디자인.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빠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빠른 스타일. 얘가 표에 대한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바로 내가 선택한 서식이 바로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표 서식에 대한 옵션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머리끄랭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디자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표 스타일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여기서 보면 뭐하고 뭐만 선택하랬어요? 머리끄랭과 줄무늬행만 선택을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필터 단추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터 단추는 체크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이런 명시들이 정확하지가 않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 서식, 표 디자인을 적용할 때 머리끄랭과 줄무늬행만 적용해라. 그죠? 이렇게 머리끄랭과 줄무늬행만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급 필터.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제가 컨트롤 Z로 다시 되돌리기 했고요. 그러니까 컨트롤 Z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되돌리기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면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준 상태입니다.
자, 고급 필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필터에 고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급. 얘가 고급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이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조건 범위가 어디인지, 복사 위치가 어디인지, 어떠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정확하게 딱딱딱 맞춰져서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ITQ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사이트를 둘러보고 원서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ITQ 홈페이지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 지금 이제 막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버전이 변경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험 버전 변경 안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보면 자료실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기출 샘플 문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자, 다시 기출 샘플 문제 클릭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클릭해주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6개월, 그러니까 최근 6회차의 시험 문제만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종목을 ITQ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자, 조건을 엑셀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엑셀.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검색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최근 6개월분의 엑셀 문제가 보여지게 됩니다.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클립 모양 보이시죠? 얘가 이제 압축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는 게 창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정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과예요. 완성된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 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문제가 또 A3 용지가 있고 A4 용지가 있는데 시험장에 가면 A3 용지로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쇄를 해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A4 용지로 선택을 해서 문제를 보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문제지가 A4 용지로 인쇄되어 출력 형태와 문제를 확인할 수 있죠. 항상 이렇게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출력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단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조건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로그인. 자,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보면 ITQ 시험 자격 소개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국가공인 자격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A등급을 위해서 A등급은 400점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필기 시험이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되어 있고, 8과목 중 한 과목만 취득해도 국가공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응시 자격 제한 없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 소프트웨어 버전이 지금 아직 변경이 안 된 채로 여기 적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는 다 2016이 공식 버전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급이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고 C등급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500점 만점에서 400점 이상을 취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A등급을 받으시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 ITQ 엑셀 2016을 B등급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또 접수를 해서 만약에 그 다음번에 취득한 게 A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B등급 자격증도 유효하지만 A등급으로
자격증이 업그레이드 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자격증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과목별 금액, 응시료 금액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기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여기 보면 이제 한글 엑셀 클릭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총 4가지 파트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함수가 주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에 이 기간에만 이제 접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원서 접수 기간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수험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시험일도 여러분들이 미리 달력 같은 데다가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날 시험이구나 라는 거를 미리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보면 이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면 뭐 6월달 시험, 7월달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원서 접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접수를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접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처럼 오른쪽에 원서 접수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하기 누르셔서 개인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서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합격 확인서라는 걸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신청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자격증을 합격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한 내용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력서 같은 데에서 이제 취득 일자 같은 거나 자격증 번호 같은 걸 기재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여기서 다 확인하셔가지고 작업을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서 확인서 신청, 다 홈에 메뉴가 있거든요. 확인서 신청, 합격자 확인, 원서 접수, 자격증 신청.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일정만 제대로 체크를 하신다면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시험을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기시험과 특별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난이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험을 말 그대로 뭐 시험이 더 있다라는 거고요. 정기시험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시행이 되고요. 특별시험은 넷째 주 일요일날인데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1년 중 4달만 특별시험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난이도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토요일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날 이 달에 맞춰서 원서 접수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원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당연히 먼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 2016을 한번 우리가 켜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화면이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엑셀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엑셀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엑셀이라고 뜨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새 통합 문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날깍하고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새 통합 문서라고 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엑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엑셀은 하나하나의 이 요소를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요소를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워크시트를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 문서를 이루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반대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파일이 저장되는 단위는 통합문서 단위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 저장의 단위가 이제 통합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 통합문서 안에는 또 여러 개의 문서로 나눠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월 자료,
2월 자료부터 해서 뭐 12월 자료, 아니면 뭐 연도별 자료라고 하면 뭐 2020년 자료, 2021년 자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의 자료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크시트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 워크시트 안에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셀을, 하나하나의 공간을 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이라고 하는 거는 교차가 돼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뭐 A, B, C, D, E, F 이렇게 영어 알파벳이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숫자 1, 2, 3, 4, 5 이렇게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셀은 이 영어 알파벳과 이 한글의 숫자가 서로 결합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어 알파벳을 뭐라고 하냐면 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열. 영어 알파벳 이 세로를 열이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열, B열, C열, D열, E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세로, 수직을 세로라고 말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지하철 타보셨죠? 지하철. 자, 지하철을 탔을 때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봤을 때 지하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수직 방향으로 가겠죠. 수직 방향으로, 그죠? 이 수직 방향, 말 그대로 열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하늘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열차가 세로로 간다. 그래서 열은 세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부분도 있는데, 이 숫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행. 그래서 1행, 2행, 3행, 4행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는 D5셀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D5셀. 자, 그리고 이 D5셀에 대해서 얘는 D열, 얘는 5행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 3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요. 1행부터 3행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 부분 한꺼번에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1, 2, 3에 갖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어지죠. 이때 드래그를 하면 3개의 행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B, C, D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B열부터 D열까지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바로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이걸 이제 한글에서는 뭐라 표현을 하냐면, 한글에서는 이 가로를 줄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세로를 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 MS 계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엑셀도 오피스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 워드, 엑셀 다 똑같아요. 이 세로는 열, 이 가로는 행이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통합문서, 통합문서 안에는 시트가 있다. 시트 안에는 셀이 있는데, 이 셀은 열과 행이 교차되어 만나는 지점을 셀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셀은 이렇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셀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셀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D3셀부터 G의 7셀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개념을 볼 텐데, 일단 상단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통합문서 1이라고 하는. 자, 얘는요, 자, 제가 여기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좀 저장을 해볼게요.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위치가 뭐 아무데나 저장하셔도 되는데, 저는 강의 교환에다가 자, 1강 파일 저장 연습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저장이 완료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는데, 자, 파일의 이름을 1강 파일 저장 연습이라고 하니까 내가 저장한 뭐가 표시됩니까? 파일명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목을 표시한다라고 해서 제목 표시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제목을 표시한다고 해서 제목 표시줄.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 개의 단추를요, 빠른 실행, 죄송합니다. 이 세 개의 단추를 창 조절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을 최소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최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창을 닫는다거나 이렇게 창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리본 메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선택이 된 거예요. 홈이라고 하는 메뉴가 불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메뉴가 현재 선택이 된 건데, 이 홈에 대한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모니터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화면에 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홈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닥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리본 메뉴가 축소가 되죠. 다시 한번 홈이라고 하는 메뉴를 나닥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다시 리본 메뉴가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여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를 이렇게 탭만 표시하게끔 한다거나 아니면 명령까지 표시되게끔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메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파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새롭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든다거나 기존에 만든 파일을 불러온다거나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장이랑 이런 개념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문서 작성을 다 완료했다면 인쇄를 해야겠죠. 인쇄를 하는 방법, 그리고 공유, 말 그대로 현재 작성한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뭐 내보내기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엑셀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이제 파일 메뉴에서 다 지정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탭이라고는 표현을 하나 이 메뉴를 백스테이지 보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백스테이지 보기. 그래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뉴들과는 다르게 메뉴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수직 방향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띠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홈부터 보기까지 얘네들의 디자인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돼요. 리본 메뉴. 그래서 리본 메뉴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메뉴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 탭, 삽입 탭 이런 식으로 탭이라고 하는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메뉴 안에는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그룹, 스타일 그룹, 셀 그룹, 편집 그룹과 같이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룹과 그룹 사이는 이렇게 경계선이 쳐져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 그룹 안에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 얘 같은 경우는 색 채우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면 색깔이 채워지죠. 이런 식으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떠한 그 메뉴를 설명을 드릴 때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색 채우기라는 명령을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본 메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고, 자, 지금 보면 이게 리본 메뉴 그룹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어떤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자, 얘를 이제 확장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확장. 이 부분은 뭔가 이 리본 메뉴에 모든 메뉴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본 메뉴가 아무래도 이렇게 그림, 아이콘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모든 기능을 다 표시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글꼴 같은 경우에도 글꼴 설정 이렇게 조금밖에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확장 메뉴를 누르게 되면 보다 더 다양한 글꼴에 대한 확장 메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표시할 메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져 있는 메뉴가 이 홈에 대한 스타일에 대한 모든 설정 값을 표시한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편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 표시 형식이나 맞춤, 글꼴, 클립보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렇게 대화 상자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엑셀에서는 이렇게 로그인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인터넷, 원드라이브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동을 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같은 개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한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한다.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면 이름 상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 상자. 얘를 이름 상자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자, 말 그대로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내가 클릭한 셀이 몇 번째 셀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E7 셀을 클릭을 했어요. E7셀. 그러니까 여기 이름 상자에 E7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여러 개를 범위를 잡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R이 로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개의 행을 범위 잡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컬럼, 열은 몇 개죠? 1개죠. 그래서 7개의 열, 7개의 행, 1개의 열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쪽에 정보가 표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 상자, 이름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 이름 정의가 무엇인지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랭크 함수 보여드릴 때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입력을 했어요. 수식 입력줄. 자, 수식은 제가 는으로 시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는을 쓰고, 자, 는을 쓰니까 여기 보니까 X가 있고 V 체크가 있어요. X는 뭐냐면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 X를 빠져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 는을 쓰고 V 체크를 누르면 이제 걔를 적용하겠다,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는을 쓰니까 이렇게 인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fx 같은 경우에는 함수 마법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추가할 수가 있는 메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옆에는 이제 수식 입력줄이 있죠. 수식 입력줄.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함수라든가 여기서 1, 는을 쓰고 1 플러스 1 다시 는을 쓰고 1 플러스 1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름 정의, 이름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표시한 부분을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을 워크시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제 화면에 대한 보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대한 뭐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화면에 대한 디자인 구성을 이렇게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로 바꾸거나 아니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화면 모드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이제 축소, 최소 10%거든요. 최소 10%부터 해서 최대 400%까지 이렇게 화면의 배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확대가 되고, 옆에 있는 이 확대 축소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에 대한 배율 값도 지정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한번 되짚어보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시험에 개정된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랭크 함수 대신에 정확하게 랭크 avg 함수를 사용을 해라, 랭크 eq 함수를 수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함수가 출제가 되고요. 랭크 함수가 출제가 아예 안 된다는 소리는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으로 복사를 할 때는 아까 우리가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거기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보면 세 번째, 그림으로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제란을 작성할 때, 결제란 작성 시에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프, 차트에 대한 표식 옵션을 지정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표식에 대한 형식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정확하게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직사각형으로 해라. 그리고 크기를 뭐 10포인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형식과 크기가 명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시험 문제에 언급이 안 된 걸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딱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랑 표서식도 마찬가지예요. 고급 필터 같은 경우에도 조건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고, 자, 표서식 같은 경우에도 머리끌행과 줄무늬행을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Q 원서 접수를 할 때는 license.kpc.or.kr 여기서 통합으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예전에는 이제 ITQ 사이트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는 ITQ, ERP, GTQ, IEQ 뭐 전부 다 이 ITQ 사이트가 통합이 돼서 이 KPC 시험은 한국 생산성본부 시험은 전부 다 이 license.kpc.or.kr에서 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단에 있는 부분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운 게 엑셀에 대한 화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은 리본 메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리본 메뉴는 여기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거나 탭을 더블 클릭해서 축소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이름 상자, 이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수식을 입력할 때 사용하는 수식 입력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위인 셀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러한 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워크시트를 이루고 이러한 워크시트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통합 문서를 이룬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은 화면에 대한 보기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엑셀 2016을 실행하고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배워봤다면 다음 시간 2강에서는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시험 문제와 답안 작성, 모범 답안을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워크시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